비욘드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생의 숙제, 인생의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중년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유와 함께 중년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소개한 다이어트 꿀팁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주치 김규남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가정학과 김규남입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도대체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 성공하기 더 어려운 이유 뭘까요? 이 다이어트 누구에게나 숙제이고 중년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중년이 특히나 더 다이어트가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요. 대개 1년에 1% 정도씩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 대사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 소모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가 오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는 그런 갱년기를 겪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지방의 분포가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내장 지방, 그러니까 피하 지방은 별 큰 문제가 없지만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허벅지는 점점 가늘어지고 배는만 볼록 튀어나오는, 우리가 보통 거미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체형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여성 호르몬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폐경 여성 4명 중 1명이 복부 비만에 해당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 후 비만 이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도 문제인데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요. 저도 피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 남성 비만이 사실 또 여성 비만만큼 큰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식의 문화, 배달 음식의 문화들이 쉽사리 바뀌지가 않은 건데요.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비만율이 2021년 기준으로 46.3%에 달한다는,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이런 남성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코로나 동안에 있었던 그런 습관, 그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남성 쪽에서도 이런 비만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게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이제 사실 미용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도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겠고요. 단순히 어떤 비만이 우리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같은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암이라든지 그리고 우울증, 특히 우리 어머님들 관절염인 등등, 그러니까 전신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있어서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에, 그리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교수님, 중년 비만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팁 알려주세요. 비만을 단기간에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식사와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이 전반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아주 쉬운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체중을 자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가 2배 이상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소개된 논문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체중을 잰 사람들은 체중 감량이 실패했지만 일주일에 6 내지 7번, 그러니까 거의 매일 체중을 잰 사람들이 평균 1.7%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니, 매일매일 체중계만 올라가도 살이 빠진다고요? 체중을 자주 재는 순간, 즉 매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체중을 자주 재면서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이라든지 운동량, 활동량, 호르몬 수치, 컨디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몸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지방량, 그리고 지방의 분포, 특히 가장 해로운 지방인 내장 지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체중계는요, 체중만 아니라 체성분, 근육량, 그다음에 수분량, 골격근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고, 이런 체질 성분의 추이를 매일같이 보면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러면 체성분을 매일 측정하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번 병원에 가서 측정하기는 좀 번거로운데 집에서 누구나 쉽게 체성분 추이를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체중계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체중뿐만 아니라 체질량 지수라든지 체지방 비율, 근육량은 기본이고요. 내장 지방의 수준이라든지 수분량, 그다음에 단백질량, 골격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을 가정용 스마트 체중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한 체중계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번 직접 측정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지금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체지방까지 측정하면 가격대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체중계 평균 가격인 2만 원에 요아이 체중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판 모양이 커서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진실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 PD님의 어플을 상세하게 보면요. BMI, 체질량 지수가 18.3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이라고 하니까 좀 실망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량도 정상 범위에 들어있고 근육량도 정상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체질량 지수만 놓고서 판단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중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체지방량, 근육량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은 30%가 넘어갈 때를 비만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정 PD님은 이제 정상적인 범위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마른 비만으로 진단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마른 몸매, 몸매 좋은데 그게 왜 체지방을 측정하면 30%가 넘어가지? 그런 분들이 사실은 건강상으로 유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젊은 여자분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은 부족하고 지방량은 많아서 우리가 보통 다리는 가늘고 배만 많이 나온다, 거미형 인간이라 그렇게 농담 삼아서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체중이 정상적인 체중이라 하더라도 체지방을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육량을 늘리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건강상의 이득을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체지방률, 근육량을 꼭 반드시 체중과 함께 확인해야 되는 이유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만 이렇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도 한번 측정을 해주세요. 약속이 없던 건데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정 PD님과 다르게 이제 모든 수치가 한꺼번에 딱 눈에 들어오는 한글 버전으로 제 몸무게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글씨가 커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내려다 보니까 한눈에 다 수치가 다 보이는데요. 단순히 체중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 비율,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 또 기초대사량 이런 수치들이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수치를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언제 찍으셨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체중 관리하라고 맨날 큰소리만 쳤지 제가 올라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량을 조금 더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그런 다이어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중을 하루에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측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할 때만 이런 체중 측정, 체지방 측정, 근육량을 측정하지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측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반성하게 되는 거고요. 성인 남성의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체지방률, 보통 비만을 얘기할 때 25%가 넘어가면은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20%가 넘지 않게끔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의 경우는 이제 3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중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육량과 체지방 비율을 꼭 확인하셔서 그 수치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측정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스마트한 체중계로 매일매일 측정하면서요. 근육량은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그런 몸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중도 직접 측정해보고 어떤 수치들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나의 체성분 수치들을 관리하면 이 경각심이 안 생길 수가 없겠어요, 교수님. 그런데 혹시 몸무게 잴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체중을 측정할 때 우리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매일같이 측정하지만은 시기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침, 내일은 점심, 모레는 저녁 이렇게 되면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내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까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물을 섭취한 상태에서는 또 저항이 되는 그런 음식 섭취에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측정해서 계속 꾸준히 비교하시는 게 정확한 체중 측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사용 후기와 다짐까지 들어봤는데요. 교수님도 요아이 체중계를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 비욘디 구독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어떤 체중계가 좋을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둘 다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직도 써보고 그다음에 한글 버전도 써봤는데 일단 베이직은 앱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찮은 사람들은 참 이거 깔기 싫은 사람들은 또 귀찮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글 버전 한꺼번에 큰 글씨로 뭐 체중, 뭐 BMI, 그다음에 근육량, 뭐 기초 대사량까지 다 나오는 한글 버전을 저는 더 강력하게 추천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저렴한 베이직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체중계랑 좀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스마트한 체중계를 저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깜짝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체중계를 무려 40%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